처음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길까요? 첫 만남, 첫 출근, 첫눈. 처음의 의미는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마음속에 기억될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은 FM에서 처음 만나게 된 수원 시민단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아름답고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길 바라며 그럼 첫 방송 시작해 볼까요? 유나의 오르트 그룹. 어둠만이 나의 전부였던 동안 숨이 벅차도록 달려왔잖아. Never say time's up. 경계의 끝자락 내 끝은 아니니까. 울타리 밖에 일렁이는 무언가 그 아무도 모르는 별일지 몰라. I wanna be there. I'm gonna be there. 벅찬 마음으로 이 궤도를 벗어나. Let's go. 새로운 길에 탐험가 Beyond the road. 껍질을 깨뜨려버리자. 두려움은 이제 꺼도 오로지 나를 믿어. 지금이 바로 time to fly. 두 눈앞에 끝선도 넘어가. 한계밖에 쥐자리 찾아라. 너의 새 심장에 쉼없이 피는 꿈. 무모하게도 믿어 난. 누구도 본 적 없는 낯선 우주 속에 겁없이 뛰어들어 fall, fall. 답답한 가슴 안에 불꽃을 피워낼래. Shine and bright. 거쳐 듯이 반짝이던 무언가 꼭 달릴수록 멀어져도 난 좋아. I'll never never give up. I'm getting better. 여정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야. Let's go. 끝이라 생각한 순간 Beyond the road. 너는 세상을 날 감싸나. 때로는 느릴 때도 가끔은 지친데도 멈추지 않고 Let me fly. 두 눈앞에 끝선도 넘어가. 한계밖에 쥐자리 찾아라. 너의 새 심장에 쉼없이 피는 꿈. 무모하게도 믿어 난. 누가 뭐래도 믿어 난. 다치고 망가져 버거워진 항해. 숨 한 번 고르고 참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죠. 첫 곡으로 유나가 부른 오르트 그룹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오늘 첫 코너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민사회, 이름하여 꽃꽃이입니다. 수원 지역 시민단체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두 분을 초대했는데요. 초기 시민사회단체 협의회를 설립할 때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던 풍물구패 3터 이송호 대표님, 네, 그리고 정종훈 대표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바로 질문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수원 시민사회단체 협의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활동들은 오래 하셨지만 이곳이 바로 어떤 곳이고 어떤 또 단체들이 속해 있는지 우리 정종훈 대표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원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소통과 연대를 통해서 시민운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진보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의제와 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시민과 함께 적극적인 실천을 해나가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한국사회의 변화를 꾀하는 그러한 단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줄여서 수원시민협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수원시민협의회는 현재
26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 발표할 수는 없고요. 그 성격들이 단체 성격들이 청년, 여성, 노동, 인권, 환경, 장애인, 이주민, 교육, 문화, 종교, 평화, 의료, 미디어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고요. 그리고 이 밖에 4개의 참관 단체가 함께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30개 활동 단체가 연대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수원에서 30개면은 뭐 안 들어간 분야도 안 들어간 분야가 그렇죠. 없네요. 거의 다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원을 책임지고 계시군요. 그러면 이 시민협이 어떻게 도대체 시작됐고, 물론 맨 처음에는 되게 그 조그만 이제 한두 단체라 이런 뭐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참 궁금한데, 그러면 요거는 초기 멤버셨던 풍물구패 3터의 이성호 대표님께서 한번 예. 2010년도였었죠. 2010년도에 수원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아서 한 단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보자. 뭐 그렇게 해서 교육, 환경, 여성, 문화예술, 청소년, 종교, 그다음에 생활협동조합, 생협까지 이렇게 뭉쳐서 시민협을 만들자. 근데 그럼 만들어서 뭐 할 건가? 뭐 이렇게 고민을 좀 하면서 우리 수원 시민들이 스스로 인권과 평화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자라는 것과 재밌는 거는 그 당시 때부터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별과 소외를 줄여나가고 난개발을 없애자. 난개발을 없애고 우리의 삶터와 생태계를 보존하자. 이런 일들을 우리 시민사회 단체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수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일을 담당하자. 이런 취지로 처음 만들게 됩니다. 아주 그때만 해도 그럼 단체들이 많지는 않았을 텐데 그 몇 개의 단체가 시작되면서 정말 의미 있는 첫 발을 떼신 것 같아요. 그만큼 그럼 그때 포부가 단단하셔서 이 시민협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시민협은 어떤 목표, 뭐 활동 이렇게 해보자라는 걸 좀 갖고 시작하셨는지. 시민들의 삶, 그리고 시민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마을들, 그리고 넓게는 수원시죠. 수원시에서 이러한 그 민주주의 후퇴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시민의 교육과 복지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자. 그래서 그런 일을 극복하자라는 역할로 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초창기에 재미있었던 거는 시민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수원의 여러 기관들, 그 기관들이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게 만들자까지도 그 기관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일도 우리 시민협의 역할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감시도 하고 이리저리 지적도 하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뭐 시민들의 생각을 뭐 바꿔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감시의 역할도 한다라는 거 정말 되게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말씀하시는 대로 한 12년 동안 역할 잘하고 계시고 있다고 봅니까? 이 세상이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하고 있었는데요. 아직도 우리 힘들게 하죠. 최근에 민주주의가 다시 후퇴되고 있어서 그래서 할 일이 더 많아지는. 더 할 일이 굉장히 많다. 앞으로 더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민협의 일은 끝이 없습니다. 네, 아이고 그렇군요. 그러면 그거에 우리가 할 일이 더 많은 것만큼 우리 각 단체들이 한다라는 게 참 활동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회의나 활동 이런 내용이 또 궁금해지네요. 네, 사실 이 단체가 모여서 연대 사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각 단체의 그 바쁜 일정 속에서 그쵸. 함께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시민협은 상하반기 2번에 걸친 대표자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월 1회 정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는 각 단체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운영회의를 하고 있고요. 이 회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진행이 됩니다. 사업으로는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해왔는데요. 사실 그 저희가 가장 크게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각 단체의 발전, 각 단체의 역량이 좀 발전해야만 그것이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시민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지금까지 조금 소홀해 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더욱더 저희가 역시 단체 역량 강화를 통해서 시민들과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대 활동으로서는 최근에 가장 큰 연대 활동을 하나 예를 들면 작년에 있었던 그 12구 이태원 참사를 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그 분향소도 차리고 그다음에 추모제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 수원 시민협이 주도를 해서 12구 이태원 참사 수원 대책위가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데 이제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3분이 수원에 계세요. 그래서 그 유가족들과 함께 대책위 활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분향소 같은데 차려지면 시민들은 사실은 이거 어디서 하는 거야, 시에서 하는 거야, 막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우리 시민협에서 그 활동을 또 함께 해주셨군요. 그래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일 각 단체에서도 또 내 단체에서도 일을 해야 되고 또 시민협 또 활동도 해야 되고 이게 힘든데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지 못하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활동들 시민협의 활동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앞서서 우리 이성호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고 있는 네. 듯한 느낌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실 이 우리나라의 현실이 일본의 침략과 압제 그리고 그 결과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전쟁과 또 4.19 혁명, 5.18 민주항쟁, 60 민주화운동 그리고 광화문 촛불 민주항쟁까지 이게 아직까지 우리 민주주의 발전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남북 분단의 현실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사회적 재난과 참사가 반복되고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시민협의 활동이 이러한 어려운 우리의 여건을 좀 변화시키고 시민들의 힘으로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초석이 되고 버팀목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단체 함께하는 단체뿐만이 아니라 단체도 더 많이 늘어나야 되지만 시민들이 함께하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 시민협의 역할이 참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또 기억해야 될 참사들이 있잖아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아주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 시민단체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그러면 만약 가장 그동안 이제 활동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또 힘들었는데 또 이런 보람을 느꼈던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두 분 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시민사회 단체가 여건이 이렇게 풍족하지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그렇죠. 가는. 네. 혹 어떤 분들은 뭐 엄청난 돈을 받고 일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단체 고유의 사업들을 통해서 어떤 시민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단체들의 노력이 있어서 참 고맙고요. 또 그러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러한 단체들의 뜻을 모아서 시정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이 되어서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이 됐을 때에 시민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 일을 많이 크게 한 일은 없지만 작년에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시정을 정책을 제안을 하고 또 그 정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후보자 토론회라든지 시장인수위원회와의 간담회 등을 진행을 했고요. 또 작년 말에 수원 특례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을 해서 과연 이 모든 행정들이 정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감시를 했고 또 앞으로도 시의회와 협력을 해서 이런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저는 우리 시민들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정책 내가 수원시를 이렇게 좀 바꿔보겠다. 아니 내한테 좋은 정책 있다 그러면 시민협에 연락하면 되네요. 아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네. 적극 저희가 반영하도록. 네. 네. 그러면 우리 이성호 대표님은 그 2011년에 수원시민협을 처음 창립하면서 각 단체 여러 가지 활동들도 소중하지만 시민들을 직접 만나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2011년에 팔달산에서 1월 1일 날 해맞이 축제를 준비하게 됩니다. 시민협 창립은 2011년 3월 3일인데 1월 1일 날 이미 해맞이 축제를 준비하게 돼요. 그때는 그 1월 1일 그 새벽에 7시 한 40분쯤 해가 뜨거든요. 그 추운데 처음에 몇백 명이 시작했던 게 네. 지금은 녹차나 커피를 1,000개를 준비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한 2,000명 네네. 정도 모이는 거고 그냥 수원 시민들이 의뢰 1월 1일은 팔달산에 모인다. 그래서 뭐가 있다 수원 시민들- 행사가. 네. 그래서 수원 시민들과 함께 생명과 평화를 위한 해맞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뭐 그게 좀 그 의미 있는 것 같고요. 2011년도부터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원 시민 창안 대회예요. 시민들이 수원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와서 실제로 수원시에 적용돼서 많이 바꾼 사례가 있어서 시민협의 활동이 수원시를 이런 식으로 변화시키는구나 이런 것들이 의미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 창안대회, 이게 창안대회라고 하면 저도 몇 번 봤는데 선뜻 이제 시민들이 이게 뭐지라고 모를 것 같은데 설명을 또 잘해주셨고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시민협을 통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 오늘 수원 시민사회단체 협의회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우리 수원에 시민협이 있어서 참 고맙고 든든합니다. 그럼 끝으로 두 분 모두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수원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뭐 부탁의 말, 아무래도 뭐 참여 뭐 이런 이야기겠지만 한번 해주신다면. 제가 먼저 좀 할까요? 네. 그 수원 시민협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 각 영역에서 환경, 여성, 노동, 문화예술 여러 청소년 여러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게 사는 수원, 행복하게 사는 수원. 다시 난 태어나도 수원에 살고 싶다 이런 수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 이제 시민사회단체 협의회 그 회원들이 자기의 삶을 만족하지 않고 어울려 사는 공동체, 지금 우리 수원 공동체 라디오처럼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재정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애청자분들이 들으신다라고 하면은 사회단체들 시민협을 지지와 지원 후원이죠. 후원. 후원을 그 좀 해주셔서 어떠한 정치권이 들어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들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시민협에 있는 26개 단체에게 한 군데라도 후원을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성호 대표님께서 아주 실질적인 말씀하셨을 때 저는 좀 큰 틀에서 그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시민사회단체를 마치 모든 비리의 온상을 맞아요. 갖고 있고 그다음에 무슨 반국가 단체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얼마 전에 저희 시민협 소속 단체 활동가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활동가들이 지금 당장 가장 본인이 시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적어서 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고정 수입 80만 원이라고 써서 내신 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속에서 정말 이분들이 정말 우리 수원 시민사회의 변화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가 또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발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수원 시민의 힘을 믿습니다. 시민사회단체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믿습니다. 지금 더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한다라는 거, 마음은 곧 후원이죠. 네, 많이 부탁드립니다. 두 분 오늘 오셔서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두 번째 이제 코너인 수원 KYC 박영철 대표가 진행하는 시민사회 정체성 찾기 시민사회 Y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성호 대표님의 신청곡이시죠? 네. 아, 오늘 의상과 너무 딱 맞는 송창식의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연인 기나긴 핫세월을 기다려 우리는 만났다 천둥치는 운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만났다 바람 부는 벌 안에서도 외롭지 않은 우리는 마주 잡은 손끝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기나긴 겨울 밤에도 춥지 않는 우리는 타오르는 가슴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연인 수없이 많은 날들을 우리는 함께 지냈다 생명처럼 소중한 빛을 함께 지녔다. 안녕하세요. 시민사회 Y를 진행하게 된 박영철입니다. 현재 수원시민사회단체 협의회 공동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방송 초심자가 가지는 고충을 잘 아는 분들이 듣고 계시리라 믿으면서 최대한 편한 마음으로 첫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종영한 드라마지만 아직도 드라마 OST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 도깨비 다들 기억하시죠? 도깨비 공유와 도깨비 신부 김고은 그리고 저승사자 이동욱이 주는 케미가 남달라서 시청률 고공행진과 함께 드라마 OST까지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갑자기 드라마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오늘 다룰 얘기가 드라마 도깨비에서 공유와 김고은이 시공간을 넘어서 드나들던 캐나다 케벡주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한국인에게 캐나다 케벡주를 여행 가고 싶은 나라 1순위로 끌어올린 1등 공신이 드라마 도깨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화면 가득하게 채웠던 퀘벡의 아름다운 풍경 여전히
버킷리스트 여행 1번지로 저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도깨비에서 드라마 속 캐릭터 김신을 따라서 지연탁이 순간이동을 해서 도착한 첫 번째 거리가 뿌띠 샹플랭 거리라는 곳인데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프랑스를 주된 언어로 쓰는 캐나다의 작은 프랑스 퀘벡주는 지금도 많은 한국인들에게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무대 캐나다 퀘벡주는 여행하기에도 아름다운 곳이지만 시민사회가 왜 필요한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얘기를 나눠볼 만한 사회적, 문화적 자산을 많이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퀘벡주 시민사회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캐나다 퀘벡주의 시민사회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퀘벡주의 기본 정보 두 가지는 공유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함께 검색창을 열어보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퀘벡주를 검색해 보시면 면적은 대략 우리나라 16배 정도 되는데 인구수는 우리나라의 6분의 1 수준이라서 살짝 부러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퀘벡주 시민사회 이야기 중에 우리가 시민사회를 이해하는 데 참조할 만한 두 가지 이야기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오늘 이야기가 퀘벡주 시민사회의 일정한 단면만을 들여다보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퀘벡주 시민사회의 특징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퀘벡주 시민사회의 지속 가능한 토대라고 자부하는 사회적 경제입니다. 시민사회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사회적 경제 이야기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퀘벡주는 사회적 경제 조직과 시민사회가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영리단체보다 오히려 협동조합이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들 협동조합들이 시줄, 날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시민사회가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혁신 과제들을 대부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수원시민사회단체 협의회도 몇 개의 협동조합 조직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퀘벡주는 이런 협동조합들과 협동조합 연맹체들이 퀘벡주 시민사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퀘벡주 전체 인구보다 협동조합 조합원 수가 더 많고 사회적 경제단체가 7천여 개에 달한다고 하니까 퀘벡주 시민들의 삶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닐까 합니다. 퀘벡주에서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고 있는 규모는 퀘벡주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대략 한 8에서 1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퀘벡의 연구자들이 해마다 점유율을 업데이트 주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16년 기준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바닷물에 녹아있는 3%의 소금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국가나 어떤 지역의 시장 경제도 1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경제적 그룹은 당연히 그 경제 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 문제들에 대해서 대단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집단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세계 시민들이 퀘벡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가 가진 힘을 확인했던 시기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대량 해결을 통해서 금융위기를 넘어가려고 했던 소위 그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신봉자들의 모습과는 대단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연합체를 비롯해서 전 세계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대량 해고 없이도 기업이 생존 가능하다는 선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퀘벡주는 이미 1990년대 중반에 퀘벡주에 불어닥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시 퀘벡 주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사회적 경제 모델을 돌파구로 선택해서 위기 극복 주체로 연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장본인이 금융협동조합인 데자르댕 은행과 퀘벡 노동조합 총연맹이었습니다. 노동조합 총연맹이 이런 역할도 하나 깜짝 놀라신 우리 조합원들이 계신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퀘벡주의 시민사회 특징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두 번째 특징이 바로 퀘벡주 시민사회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금융협동조합 데자르댕 은행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협동조합 은행이 있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래하고 계시는 농협은행도 협동조합 은행입니다. 하지만 시민사회 어느 누구도 농협을 두고 시민사회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겪어온 역사 속에서 농협이 해왔던
반농민적인 전력 때문일 겁니다. 여하튼 우리나라 농협은행과 케벡주의 데자르댕 협동조합은행은 출발부터가 관 주도냐 시민 주도냐로 갈립니다. 1920년대 소생산자들과 상인들의 신용조합에서 출발했던 데자르댕 은행은 데자르댕 민중경제금고 운동이 설립되면서 퀘벡을 대표하는 신용조합 협동조합 은행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지금은 캐나다 서부의 벤시티 신협과 함께 캐나다 동부를 대표하는 사회연대 금융그룹인 데자르댕 금융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퀘벡주의 데자르댕 금융그룹은 민간 고용 부문 1위 기업이고 2018년 기준 자산으로는 264조 원, 271개 협동조합과 989개 지점으로 민간 부문 1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사회적 경제 규모입니다. 1990년대 중반에 퀘벡 주정부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함께 돌파구를 모색했다고 한 얘기가 이쯤 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데자르댕 금융그룹의 사회연대 금융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생소한 단어를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내자본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은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고 자부해도 좋습니다. 캐나다에만 있다는 인내자본은 데자르댕과 같은 사회연대 금융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원금 상환을 일정 기간 뒤에 해야 한다는 대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기관이 오랫동안 대출 상환을 기다려준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금은 1990년대 중반에 주정부와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샹티의 신탁기금을 통해서 15년 동안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 조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내자본은 캐나다 사회연대 금융에서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착한 금융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퀘벡 최대의 노동단체인 FTQ가 1983년에 설립한 연대기금과 두 번째로 큰 노동단체인 CSN이 1995년에 설립한 협동과 고용을 위한 행동기금도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특징은 자산의 60%를 반드시 퀘벡 기업들에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고 노동단체가 만든 사회연대금융이라는 점입니다. 이쯤 얘기를 드리면 퀘벡이라는 곳이 우리나라 시민사회와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로 특별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물론 이런 차이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퀘벡이라는 지역이 끌어온 사회 역사적 배경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회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 해도 우리 시민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검토할 때 참고해야 할 좋은 사례임은 틀림없을 겁니다. 첫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드라마 도깨비에 등장했던 단풍의 나라 캐나다 퀘벡주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민사회 정체성을 함께 찾아보는 코너로 기획한 시민사회 Y. 첫 번째 이야기는 사회적 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시민사회 캐나다 퀘벡주 이야기였습니다. 퀘벡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박영철 대표님의 유익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분위기 바꿔볼까요? 오늘 그 세 번째 코너인 활동가의 하루를 사연 소개해드리는 공감 코너인데요. 좀 낯설지만 우리 파란만장한 활동가들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 오늘의 사연 큐피트 오셨습니다. 김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활동가의 하루를 들려드릴 선우의 집 사회적 협동조합의 김원숙입니다.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은 FM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큐피트답게 오늘 아름다운 모습으로 네, 등장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사연이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현장의 이야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 사연은 지어동센터의 새내기 활동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선우의 집 행궁동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과 함께한 지 8개월 차 되는 초보 생활복지사 박세영입니다. 제가 행궁동 지역아동센터에서 함께하는 일상 중 재밌는 사건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기 전 저희 센터 소개 겸 자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행궁동 지하도센터는 팔달산 아래 조선 22대 정조대왕의 숨결이 느껴지는 수원 하성중 팔달문 근처에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여러 공방 가게들이 모여있는 공방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총 23명의 아이들이 매일매일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하며 향기로운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는 센터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근무 생활은 항상 뜻깊고 따뜻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 센터에 출근한 날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 이름을 말하는 순간 한 아동이 나랑 이름이 똑같아요 라며 선생님은 세 글자가 이에요 이에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이에요 라고 하니 자기는 자기와 이름이 같은 선생님은 처음 보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센터에 처음 출근하고 한 달 동안은 돌봄교사 선생님이 아동 세영이를 부를 때 가끔씩 저를 부르는 줄 알고 헷갈려서 대답을 하는 등의 상황은 점점 웃음을 나는 상황이 되었으며 아이들은 상황을 지키며 제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 귀엽고 웃긴 경험담이었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 이름은 알지만 성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순간은 여름 캠프 활동을 준비하면서 난생 처음 가보는 롯데월드에 대해 설레임 가득한 눈빛으로 롯데월드에 가기 2주 전부터 달력을 보며 며칠 뒤면 놀러 간다. 선생님은 롯데월드 가봤어요? 선생님 버스 짝은 어떻게 정할 거예요? 등등 질문 폭탄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함께 놀이기구를 타며 즐겼던 이날은 저에게 아동들의 순수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참 최근에 행궁동 센터 내 프로그램실이 페이비 국민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노랑노랑 예쁘게 재단장한 공간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들뿐 아니라 아동 모두가 줄지어 리모델링된 프로그램실을 보며 모두가 기뻐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새로 바뀐 공간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재미있게 지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구경하러 오세요. 사연을 끝마치며 아동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저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아동들과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며 서로가 더 나은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순간들이 계속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아직은 사무실에서의 행정보다 아동들과 함께 뛰어놀고픈 초보 사회복지사의 지역아동센터의 일상을 라디오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박세영 생활복지사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요. 이 아이 이름이 똑같아도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아요. 정말 부르면 네, 그렇죠. 선생님과 네. 네. 네, 그렇죠. 우리 박세현 복지사님 힘든 일도 많으시겠지만 오래도록 행복하게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다음은 생면밥상 활동가 율무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최고 기온 33도. 밤이 되어도 28도, 일주일 이상 뜨거운 낮, 더운 밤이 계속된다. 에어컨 없이 살아가는 폭염의 나날, 집을 피해 나와야 살아남는다. 피난처 찾아나가는 낮은 차라리 견딜만 한데 피난할 수 없는 밤이 고되다. 지구와 내 몸이 함께 건강한 먹거리를 공부하고 내 삶에 신천하며 동료 시민들에게도 알리는 일을 해온 생면밥상 활동가의 소명으로 유기농산물로 조리를 최소화하여 집밥하자고 강조해왔지만 이 폭염 속에서는 피난이 더 급했다. 그래도 이 여름에 알게 되어 그나마 생면밥상 활동가의 명분을 이어준 레시피가 있으니 나는 오이덮밥이라고 부른다. 그릇에 통곡식밥을 먼저 담고 간장에 버무린 오이를 밥 위에 얹고 가루 낸 김을 얹고 깨소금을 뿌린다. 취향과 그날의 기분에 따라 들기름 살짝만 둘러도 좋다.
집에 있다면 마늘이나 양파를 첨가해도 좋았지만 맛은 오이와 김이 다한다. 오이의 상큼함과 김의 감칠맛이 협업하여 그렇게도 입맛을 돋우어 줄 수가 없었다. 폭염은 올 여름의 이상 기온이 아니다. 점점 더해질 우리의 일상이다. 폭염의 여름에서도 간간히 즐거움을 주었던 맛을 하드캐리하는 두 주인공을 떠올려 본다. 사과 재배 지역이 북상하여 국내 생산의 사과를 먹을 수 없는 시점이 예견되어 있듯 기후 위기로 육지 채소들이 못 버텨주거나 스마트라는 이름 붙여진 생산 방식으로만 접하게 되는 시점이 오겠지? 오이는 공장식 생산물로 맛있어진다고 치지만 김은 어쩌나?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했다. 지구 생명의 기반이 되는 바다에 핵 오염까지 축적시키는 지구, 초유의 사태가 결국 벌어졌다. 인류가 지구에 정말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를 범죄에 한국 정부가 가담하고 있다는 게 참담하다. 이제 오이 덮밥의 감칠맛은 무엇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간장은 무엇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김, 다시마 등 해조류는 스마트팜으로 가능한가? 올 여름에 나게 한 오이덮밥에 겨우 얻은 기운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는 외침에 쏟아야 한다니 억울함은 내 몫이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생명 밥상 이야기네요. 네, 이 와중에 저는 일모님의 오이덮밥 맛이 너무 궁금합니다. 네, 오늘 저녁 식탁에는 꼭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모님 기운 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가을 레시피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소한 활동가들의 하루를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소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사연 큐피트 김원수님 또 다음에 뵙기를 바라고 신청곡 말씀해 주시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곧 하늘이 올 텐데 가을 하늘이 올 텐데요. 가수 이름이 푸른 하늘이에요. 푸른 하늘의 푸른 네모의 꿈 듣고 싶습니다. 네, 푸른 하늘의 네모의 꿈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조간신문 본 뒤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책들을 넣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네모난 건물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과 책상들 네모난 오디오 네모난 컴퓨터 TV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똑같은 하루를 의식도 못한 채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걸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쟁이 맛에 세상이 둥글게 살아야 해 지구본을 보면 우리 사는 지구는 둥근데 부속품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네모난 아버지의 지갑에 네모난 지폐 네모난 팜플렛에 그려진 네모난 학원 네모난 마루에 걸려있는 네모난 액자와 네모난 명함의 이름들 네모난 스피커 위에 놓인 네모난 테이프 네모난 책장에 꽂혀있는 네모난 사전 네모난 서랍 속에 쌓여있는 네모난 편지 이제 네모 같은 추억들 네모난 태극기 하늘 높이 펄럭이고 네모난 잡지에 그려진 이달의 운수는
네 번째 코너는 주간 시민사회 정보입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도 알아야 하는 시민사회단체 소식을 모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짧으니까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요. 집중해 들어주세요. 자, 갑니다. 9월 1일 월요일 19시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 저자 신박진영 초청 강연 남문 로데오 아트홀. 9월 4일 월요일 14시 20분 수원 탄소 중립 비전 선포식 수원 컨벤션 센터 컨벤션홀에서 진행됩니다. 9월 5일 화요일 13시 30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수원 SK 아트홀 대공연장. 9월 6일 수요일 12시 제77차 수원 수요문화제 수원시청 맞은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진행되니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9월 7일 목요일 10시 아까 잠시 나오셨죠? 수원시민사회단체 협의회 운영위 회의가 매산 선우의 집에서 진행됩니다. 같은 달 12시에는 수원 여성의 전화 후원주점 피어나다 활짝 퍼플레이 수원 8달구 행궁동 88에 진행되니까요. 많이 가서 후원 좀 해주세요. 9월 11일 월요일 14시 수원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민예총 사무실 2층. 9월 13일 수요일 17시 수원지역 성산업 실태조사 보고회 수원 여성 인권 도듬 3층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끝으로 저희 방송이 아직 제목이 없습니다. 이 방송 오늘 좀 들으시고 프로그램 제목으로 딱 떠오르는 제목이 있으시거나 좋은 제목이 있으시면 저희 여기 포탈 수원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좀 올려주시면 신청된 선정된 분들에게는 아주 작은 선물, 큰 마음이지만 작은 선물을 드릴 예정이오니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민사회단체 협의회의 소개를 시작으로 사회적 경제가 살린 캐나다 케벡주 이야기 그리고 활동가들의 주옥 같은 사연을 듣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훌쩍 다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고요. 함께 해주신 오늘 게스트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싸이가 부른 뜨거운 안녕을 들으면서 오늘 첫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미칠 줄 알았어 그리워 너 미워 근사했고 감사했고 자기야 밤새 했고 이젠 오래된 어린 한 조각이 나도 너무나서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나도 사는 게 바빠서 그만 맘에도 없는 말 그만 숨어서 한숨만 그만 우리 함께 했던 날 나만 미쳐가는 걸까 소중했던 내 사랑아 이젠 안녕 그래 이젠 안녕 반짝이는 눈동자야 그래 눈동자야 사랑했던 날들이여 이젠 안녕 그래 이젠 안녕 달빛 아래 타오르는 붉은 입술 떠난다면 보내드리리 뜨겁게 안녕 같이 배어 베개에 배어 있는 너의 흔적을 버려 미련을 버려 남는 건 사진이야 다 지워버려 미팅 소개팅으로 재부팅해버려 너의 모든 걸 삭제 맘대로 안돼 가슴과 머리가 따로 논단 소리 Baby I am sorry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같이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입술을 깨무네 술김에 억지로 잠을 재우네 술도 수면제도 너를 못 이겨 또 밤을 새우네 왜 헤어졌냐